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에로스와 필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염두에다 이제 둬야 될 거는 이 사랑에는 이제 결국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해서 잠깐 전번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궁극 목적은 그리스로 얘기하면 이거는 에우다이모니아, 모니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이걸 이제 참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행복감. 그래서 그 플라톤 선생님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그렇고 고대의 이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이 애지자들은 일치가 본 것은 플라톤 선생님 그렇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도 그렇고 이 참 행복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심적인 주제로 떠오르는 게 그 하나가 바로 이 참 행복에 도달되는 이제 그 참 행복의 충족을 가게 되는 것은 러브다. 근데 이 러브에 있어서 에로스 러브, 필리아 러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 그 애지자들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에로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필리아, 이것을 이제 아가페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이 만나는 지점이십니다.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삼투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 삼투가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전인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인적 사랑. 인간 전체의 전인적 사랑. 이건 전인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에로스하고 필리아하고 아가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아가페는 매우 이제 신적인 이제 그러한 경지를 얘기하시면서 이건 그야말로 궁극의 신성에 참여를 하는 그것인데, 이거는 좀 무한한 희생입니다. 무한 희생, 무한 자비, 무한 포용, 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괴롭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자발성이 이게 있게 되는 건데, 이건 이 희생은 자발성입니다. 이 자발성은 뭐냐면 희생을 하면 할수록 의미가 충만해지고 막 가치가 막 실현이 되는 이제 그것인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 무한한 포용, 무한한 이해, 이 경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에로스는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매우 본능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제 일종의 그 자연생명하고 이제 같은 건데 그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연생 본능적이고 이 에로스는 이 감각의 이 에로스는 감각적이어야 돼 가지고 이 감각적인 거에서 굉장히 그 가시적인 거 시각적이죠. 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각적인 것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에로스의 경우는 이 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색채, 뭐 굉장히 중요시하죠. 색채, 뭐 우리가 이제 그 시각에 의해서 보는 그 화려한 뭐 그런 자태,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형상,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육신의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 육신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드러나는 이제 우리 눈의 우리의 진짜의 눈입니다. 이 진짜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로스인데. 여기에 필리아는 뭐냐면은 그 인격적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신적인 그러한 것을 인격적인 것을 갖다가 굉장히 보는 그런 겁니다. 인격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성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의해 가지고 이 진짜 눈이죠. 진짜 눈에 의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형태를 보는 거, 구체적인 사물의 형태죠. 구체적인 인간의 형태를 이제 보는 그런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사람이라고 따지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인격을 보는 거는 되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게 되겠습니까? 인격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인격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인격을 보는 거는 뭐냐면 매우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여기에 오게 되는 신체 자연적인 눈으로 이건 보는 거고 정신적인 보는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확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에로스는 자연주의 본능이 굉장히 이제 격하게, 굉장히 격정적이죠. 그냥 반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딱 보이는 순간에, 정말 저 사람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 자태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이거를 가지고 보는 거지 격정적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욕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육체. 상대방에 대한 육체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오게 되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하죠. 야, 저 사람 정말 인격이 정말 인격이 정말 선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순백미가 있는 정도의 저런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게 이제 그것도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인격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이 정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면에 대한 내면성, 상대방에 대한 내면성을 본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내면성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요새 얘기하는 뭐 미모 뭐 이런 거 있죠. 미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에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궁극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우다이모니아, 정말 참 행복의 을 갖다가 내가 참 행복에 내가 도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라고 하는 거, 이 필리아는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내면적인 그 어떤 내면적인 선이죠. 저 사람의 인격이죠. 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동하고 저 사람 인격에 대해서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람 인격을 정말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체득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존경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있고 애인과 애인 사이가 있는데 난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해. 저는 존경해. 나를 정말 반하게 했어. 저 사람의 인품이 나를 갖다가 반하게 했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에로스에는 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이런 측면들, 그 성욕도 개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다른 또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 때문에 시각적인 아름다움, 산의 아름다움을 내가 딱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데.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성욕에 대한 것도 있는 그 영역이 있고, 그리고 꼭 성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물음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에로스건 필리아건 간에 혹은 마지막에 신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러브죠. 그게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도달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의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측면을 갖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잠재적인 걸 내가 이끌어내, 이 잠재적인 능력을 잘 끌어내가지고 발현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에듀케이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로스와 아가페와 필리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사랑의 차원을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 서로 삼투되어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이 지점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자질들, 그러니까 에로스의 자질, 이 필리아 러브의 자질, 아가페 러브의 자질이라는 걸 발현시키도록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고 에우다이모니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도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개념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에로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에로스는 어떻게 보면은 파괴적인 측면이 있다. 이 에로스가 건설하게 하고 막 생동 속에 만들고 막 사람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을 막 성장을 시키고 하는 그러하고 충족을 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에로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알고 무의미에 빠지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로 가게 되면 그 사람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파괴적인 측면, 소위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 정도로 가게 되면 자기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파괴까지 같이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연인들끼리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받아주지 않아요,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받아들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반자살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도 파괴하고 타인도 이제 파괴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은 작품이 무슨 작품이에요? 셰익스피어 선생님의 우리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괴테 선생님이 초기하셨던 베르테르, 유부녀를 사랑하고 이루어지지 않아.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들을 잘 발현을 시키되 에우다이모니아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어떻게 발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에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그 샹연에서 나오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에로스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상승하게 됩니까? 이게 처음에는 육체의 아름다움, 상대방 육체의 그 아름다움에 이제 쫙 이제 이어가지고 여기들이 막 지식과 뭐 덕에 대한 막 아름다움까지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게 되면 이제는 인간 영혼 자체, 영혼에 대한 막 영혼에 대한 미죠. 그 미를 갖다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막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게 되면 더 상승하게 되면 뭡니까? 원천 자체. 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의 근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원천이 자체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원천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건 선하고 일치가 돼요. 이거는 이제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뭐 선까지는 뭐 가지 않았지만은 이 샹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충만하게 가게 되는, 자꾸 그쪽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가게 되고, 보다 완전성, 보다 지고성, 뭐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육체의 아름다움이고 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육신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이 자태, 색채, 뭐 이렇게 모양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면서 지식과 덕으로 인간 영혼까지 쭉 가서 근데 이게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제 그 원초미 자체를 갖다가 확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에 가가지고는 마지막에 단계에서는 선하고의 막 미하고 일치가 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에서 여기서 우리가 들어오게 된 이런 인간 영혼과 원초미 선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필리아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기 이제 개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리아는 내가 정신을 가지고, 나의 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갖다가 그의 어떤 정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인격적인 아름다움.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 자신이 정신의 그런 눈으로, 나의 정신의 눈으로 내가 그 육체적이고 그런 어떤 그 사물의 그 형태죠, 형태. 형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런 것을 아닌 보다 더 내면의 깊숙한 깊숙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이런 거를 원천이면 뭐 이거 뭐냐면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누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보는 게 정신의 눈 아닙니다. 정신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이 가시적인 것의 아름다움 속에서 나의 본능이 이 성의 본능까지 엮어가가지고 가게 됐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자,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봅시다. 예. 자, 여남의 사랑에서 봅시다. 뭐 이렇게들 그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부적인 요인을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는 매우 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에로스의 긍정성에 대해서 에로스의 막 건설성도 막 되게 되고, 뭐 성장성,
막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막 인격이 막 성장하고 막 그 감각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아름다움들을 감각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막 발달할 뿐만 아니고 그런 이 사람의 그 영혼까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인격마저 막 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참행복관으로 이제 도달돼. 여기까지는 긍정성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자, 어떤 의미에서 부정성이 나오게 되냐면은 에로스에 그 에로스는 누구의 저겁니까? 네. 포로스하고 아버지 포로스하고 어머니 페니아의 사이에 있는데 어머니는 뭡니까? 궁핍하죠. 포로스는 뭡니까? 좀 풍요로운 뭐 그런 있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나니까 이 에로스는 풍요롭게 완전히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십니다. 충족이 되어 있는 행복으로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곤궁한 상태도 아닌 일종의 중간자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핍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로스는 매우 결핍에 시달리기 때문에 충족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는 또 다시 모자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욕망, 결핍이라는 게 욕망이죠, 욕망. 결핍이 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삶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 에로스의 이제 부적 혹은 파괴적 형량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매우 결핍이 되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은 또 했다가는 또 충족됐다가는 또 아직 모자라도 또 다시 새롭게 또 반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완전히 충족을 시킬 쪽으로 나가기 위한 자기에 대해서 난 충족을, 그러니까 결핍이니까 굉장히 충족을 갈구하겠죠. 자기의 충족을 갖다가 갈구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자기 도취에 빠지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충족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핍에 오게 되는 이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게 되냐면은 자기 이외의 그 모든 것, 타인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어떤 그런 사물이 모든 간에, 자, 남녀간의 사랑으로, 연함의 사랑으로만 보십시다. 남녀간의 관계를. 그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화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그 부적인 측면인데, 이 부적인 측면이 이 긍정적인 측면은 막 상승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원천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원천위까지 가게 돼도 거기에 되면 누스에 의한 그 정신에 의한 이제 직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고향이 되는 것이죠. 발달에 있어서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건설적인 발달을 하고 생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로스는 매우 생장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장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욕망의 여기서의 포로가 되는 순간 여기서 자기를 채우기 위한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자기한테만 있는 겁니다. 자기 집중이에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자기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소크라테스님이 그 무지의 지를 갖다가 도달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과연
안다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아는 것이냐.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착각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면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입증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관심만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를 충족시키려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의 경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도취죠. 자기에 대한 그 이기적인 애죠. 이기적 사랑. 여기에 빠져 있는 존재들은 골치 아픕니다. 자기한테 너무 항상 자기에게만 잘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공주병 내지 왕자병. 나한테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 연인들 그리고 부부간에 그리고 뭐 그런 남녀간의 관계라고 하십시다. 그 점만 일단 보게 되면 그 점만 전체가 아니지만은 일단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죠.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나를 좀 착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잘못되게 되면 한 사람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판 싸우고 그냥 갈라진다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너무 감각과 그 본능적인 그러한 사랑에만 너무 이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편중성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에게만 편중을 하게 돼요. 이 에로스에게만. 그러니까 에로스에는 사랑에는 이 점들이 있죠. 여기는 필리아도 있고 또 여기에 오게 되면은 또 아가페도 있는데 이 필리아하고 아가페가 그냥 다 없어버리고 여기만 자꾸 그냥 이것만 다 배제하게 됩니다. 배제하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자칫하게 되면은 이 폭력이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들 뭐 얘기들 하시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데이트 폭력의 이게 뭐는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랑 싸움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폭력입니다. 폭력. 이거 일종의 이제 범죄 수준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선의 영역인 구세의 영역인 이 필리아의 영역을 배제를 시키는 가운데에 상대방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의 감각의 욕구에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새 보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지만은 사냥, 자신이 감각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그런 거에 의해서만 너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보고 느껴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냥 사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작위의 사냥. 그런 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악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은 이 에로스가 악의 경지로 이제 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 순간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의 밖에서에 일어나게 되는 성적인 그런 착취들 있죠. 그리고 밖에서
결혼 이제 그 제도 뭐 이런 것 속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그냥 상대방을 고갈시킬 정도의 그렇게 오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막 그 소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로스에서의 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 상승하는 있죠. 그 고귀한 그 어떤 그 가시적이고 그런 어떤 본능적인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막 상승해가지고는 원초미 자체까지 가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선하고 막 연결 선하고의 막 삼투가 이게 선에 막 삼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들이 있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매우 건전한 발달이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 자체를 굉장히 그 러브를 하게 되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 러브를 막 하게 되는 그러면서 막 그게 원점이까지 막 가게 되는 순간에는 무엇이 되냐면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고귀한 이런 에우다이모니아를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긍정적인 측면에 가서는 그 이와 같이 그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상승하는 이 지향성이 그게 에로스의 지향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의 지향성을 완성시키려고 가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필리아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인격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대한 정말 러브를 인격에 대한 러브를 하는 그런 측면까지 합쳐져야 돼요. 합쳐져가지고 결국에는 에로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필리아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에로스는 필리아하고 통해서 이 삼투의 현상이 일어날 말미암아 에로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이 지향성, 이 상승의 지향성이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낳게 되게 되는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로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로스는, 합의를, 육체적인 그런 육체적인 포옹과 인격과 인격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녹아지는 그 단계로 가는 순간에 정말 그런 의미에서의 절정에 하는 것이다. 사랑의 절정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에로스는 뭐냐면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충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어떤 뭐 플라토닉 사랑만 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데 너무 플라토닉 사랑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적에서 오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뭐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에서 쾌락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